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PSU 에듀센터 2022년 여름 특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PSU 에듀센터 최정욱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대표님,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여름 특강 등록이 좀 어떠한가요?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외국에서 학생들이 조기 유학생들이 SAT를 들으러 한국에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원래.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2년간 좀 주춤하다가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기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운 측면에서 등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자가격리가 없어진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추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PSU 센터에 여름 특강에 등록한 학생들의 숫자를 저희가 이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분들을 토대로 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은 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업 방식이긴 하지만 대면 수업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계속 그 대면 수업에 대한 요청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재작년은 압도적으로 미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 대륙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여기 잠깐 보면은 미국, 캐나다 쪽이 현재 40%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사우디나 이런 중동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숫자를 매긴 거 거의 20%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제학교나 이제 외국인 학교나 다니는 학생들이 16%, 그 다음에 남미,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이 이제 14% 정도 있고요. 유럽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해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학생들 분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 퍼져 그렇죠. 있네요. 네. 하긴 요즘 정말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 네. 대표님, 그럼 SAT 여름 특강에 꼭 참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미국의 대학을 가건 아니면 뭐 또 한국의 대학을 가건 이렇게 뭐 전 세계 어느 대학을 가건 간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SAT라고 하는 시험과 그 다음에 토플,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네. SAT 시험을 네. 어느 달에 보는 게 가장 그 학생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1년에 7번, 한국에서는 4번의 시험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달에 봐야 가장 좋을지는 잘 모르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이 궁금해 하시기는 하는데, 한국의 수능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네. 근데 SAT 시험이라는 것은 꼭 고3에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2, 고1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점수를 따놓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유용하게 이제 대학 입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1년에 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뭐 7번,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이제 한 4번씩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돼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달 혹은 그 학년에 점수를 갖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수년간 이 검토를 계속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기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중에 SAT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8월달 시험과 10월달 시험입니다. 네, 이 8월 시험과 10월 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 바로 보는 시험이죠. 여름방학이 보통 이제 6월부터 6, 7,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SAT 시험을 본단 말이죠. 당연히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한 3개월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머릿속에 이제 뜨끈뜨끈하게 정보가 남아있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8월에 가장 많은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8월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으냐? SAT는 상대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사실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밑에 바닥을 깔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학생들도 많이 시험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는 당연히 잘하겠지만 수학은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8월과 10월에 시험을 보는 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는 보통 얼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리부터 원서를 제대로 넣으려면 8월, 10월 달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가 나와 있어야 원서를 넣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8월과 10월에 좋은 점수를 따려면 여름방학 때 꼭 특강을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뜨끈뜨끈한 정보를 가지고 딱 약발 떨어지기 전에 시험을 봐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죠. 12월이 되면 왜 학생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12월에 시험을 보는 게 레귤라 원서를 넣을 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도 학생들이 꽤 시험을 보는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12월에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SAT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서 12월에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그 SAT를 공부한다는 것은 뭐 사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 것은 이 실력의 이 높은 것 외에도 한 몇 가지 좀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SAT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과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SAT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뭐 단어를 어휘를 외우고 리딩 실력을 늘리고 이런 건 당연한 얘기지만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 몰아치기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AT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한다 혹은 과외를 한다 뭐 또 학원을 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혹은 주말에만 한다든지 아니면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 달이면 일주일에 4시간이니까 한 달이면 16시간 공부를 하겠네요. 그렇게 1년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달을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은 드문드문 공부하면 실력이 갑자기 팍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같은 시기가 그래서 SAT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SAT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그 일취월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향선을 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형으로 영어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 계단을 평지를 가는 그 힘든 시기를 딱 거쳐서 갑자기 점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핑하는 것이 바로 엄청난 분량의 학습을 집중적으로 몰아했을 때 그 점핑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좀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SAT의 지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내가 SAT 글을 읽어봤더니 이거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의 수준이 아니야. 나의 실력이 이 SAT 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첫째는 어휘를 하나도 모르겠어. 둘째는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작가의 말이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당연히 어떤 거냐면 영어 실력 자체가 SAT에 접근이 안 되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SAT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SAT 실제 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분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교과서 공부를 그냥 한다든지 그건 당연히 영어 실력 향상이 되겠죠. 하지만 SAT 지문이 요구하는
영어 능력의 실력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SAT 지문이 내 실력 아래서 놀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SAT 지문 위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한마디로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이기는 축구 경기를 하려면 수비만 하다가 우연히 한 골을 넣어서 이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구 경기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볼 점유율이나 이런 게 내가 60% 70% 이상 이렇게 넘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일단 실력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골을 넣는 것이다. 이거랑 좀 얘가 비슷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AT 시험을 잘 보려면 SAT에 나오는 지문을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어휘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고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분석하면서 그 지문의 수준이 나의 리딩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SAT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수준이 내가 읽기 편한 그 수준으로 영어 독해 맞습니다. 능력을 네. 높여야 한다라는 뭐 그게 말씀이신 기본적이죠. 거죠? 네네. 그래서 머티리얼을 SAT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의 학생들이 와서 SAT 방학 때 공부를 할 때 꼭 잊지 말고 몇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SAT 특강을 들으러 한국에 들어오시면 한국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시험 대비하면 역시 한국이죠. 자,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반드시 내가 하반기에 들어야 할 과목을 꼭 공부를 선행학습, 예습을 하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학기에 US 히스토리를 듣는다 라고 하면 US 히스토리 전반을 한번 쭉 훑어서 예습을 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피직스 이런 거 어렵죠. 물리학을 기본적인 거 공부하고 들어가면 확실히 가서 내신을 잘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P나 IB나 GPA 선행 공부를 반드시 한국에서 숲을 한번 보고 들어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잘 모르고 약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충 수업 꼭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있다면 여기에 학점 뒤집기라고 써 있는데 내가 내신을 GPA를 딴 것 중에 과목 중에 점수가 되게 안 나온 과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GPA가. 그런 거는 온라인 그 수강을 통해서 미국의 고등학교 학점을 따서 그것을 이렇게 복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럼 GPA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 역시 방학 때는 네. 다음 학기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게 기본이네요. 그렇죠. 놀 수 없습니다, 절대. 맞아요. 네. 대표님, 그럼 한국에 들어온 김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요? 이건 정말 필수적인데 외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한국에 들어오면 꼭 하시고 가셔라 라고 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략이 다르면 대학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입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대학의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따서 그거에 상응하는 대학을 간다는 것은 컨설팅 전략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냥 맞춰가는 거죠. 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 그게 바로 컨설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국에 들어와서 꼭 컨설턴트들과 카운슬러들과 상담을 반드시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PSU 에듀센터에서는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비리그급 진학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기본 점수가 1450점 이상 정도는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비리그급, 다시 말해서 한 20위권 이내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요즘은 SAT 점수만 가지고 잘 합격이 안 돼요. 1550점 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 요즘은 미국 대학을 원서를 넣으면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대학을 넣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학들에 대한 지원 전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은 그 상담과 전화 요청과 막 엄청 많은 게 바로 특례 수시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수시는 챙겨야 될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그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데, 여기 오시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대, 약대 진학 컨설팅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국내의 국제학교는 어떤지, 자기가 지금 현재 해외에서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뭐가 잘 안 맞아서 한국의 학교를 다녀보는 건 어떨까. 근데 한국의 일반 학교를 다니긴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나 그 다음에 조기 유학에 관계되는 컨설팅까지, 뭐 이 외에도 뭐 대학원, 편입, 뭐 영주권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그 유학생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상담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PSU 에듀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어서 저희 모든 그 여름특강 등록자들에게 무료로 기본적인 상담을 다 각각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PSU가 컨설팅 영역을 세분화해서 전문가들을 각각 배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입시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질문이 지금 현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바로 이겁니다. 자, 디지털 SAT. 이게 발표가 났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SAT로 전환이 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SAT 시험을 보려면 디지털 SAT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미국에서도 디지털 SAT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디지털 SAT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ACT는 이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디지털 SAT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9월에 디지털 SAT에 대한 모의고사를 컬리지 보드에서 릴리스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이 짧아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 10개의 문제가 달려 있었었죠, 여태까지는. 근데 디지털 SAT에는 하나의 지문이 짧게 나오고 문제가 1개가 딸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짧아졌지만 결코 쉽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SAT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를 잘 읽으면 10문제를 거저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문제 하나의 지문을 잘 읽어도 결국 한 문제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문이 짧아지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3시간 현재 보고 있는데 2시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좀 쉬워지는 느낌이 네. 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에도 지금 현재는 그 섹션 4에서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수학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문이 줄어들어서 수학 문제로만 조금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수학이 계산기,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사용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은 이제 사라지고 모든 수학 문제는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계산기를 써도 된다는 건 수학 문제가 쉬워지는 걸까요? 네.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려워지는 거죠. 계산기 써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태까지 SAT 시험을 보면 그 점수 발표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2주 이상. 근데 3, 4일 안에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내가 시험 장소에 가서 페이퍼로 시험을 보던 것이 이제는 내가 시험 장소에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가서 노트북이나 PC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시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볼 수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단지 툴이 노트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의 설문조사지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미 샘플로 시험을 여러 번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shorter, 그 다음 impact, 그 다음 straightforward, 그러나 쉽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SAT가 이제 문제를 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거에 의도를 파악한다든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straightforward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짧아지고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다는 건 아마 답이 툭툭 잘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쉬웠다든지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컬리지 보드는 기존 시험에서 SAT 페이퍼 시험에서 디지털 시험으로 전환을 할까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이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시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험이 취소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는 SAT를 옵셔널로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의도로 시험을 일부러 안 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그냥 SAT 없어도 그 학생 입시 사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SAT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이 쉬워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접근이 쉬워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이 쉬워지면 안 되냐 하면 지금 컬리지 보드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2016년도에 시험이 바뀌면서 문제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 시험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더 쉽게 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이쯤 설명하면 솔직히 이제 이번 여름방학에 기회가 되는 대로 9학년, 10학년 또 특히 11학년 학생들이 이제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네. 이제 저희 생각이고 한국에 온 김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SAT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저희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면 많은 실력의 향상을 보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정과 시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네, 그럴까요? 자, 저희 그 SAT 2022년 SAT 일정은 5월 30일 날 개강을 해서 일반적으로 8월 중순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학생들마다 들어오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학습을 하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인 시간표는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돼서 4시 40분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네, 그 다음에 4시 40분까지 공부를 하고 그때는 오전은 주로 GPA나 AP, IB 이런 공부들이 진행이 되고요. 오후는 SAT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4시 40분, 한 5시 정도 되면 수업이 끝나고요.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학생들은 여기 자습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건 그날 공부를 마치고 가고 내일 거 예습을 하고 내일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온라인 수업도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지역, 그다음에 미국 서부,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뭐 아시아 쪽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개강이 또 되니까 또 그 상황은 그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네. 저희 PS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잘 잡으시고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상담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할인 행사가 남아있으니까요. 서둘러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에 만날게요. 안녕 같이 하실까요? 네. 모두들 안녕! 안녕. 네.